젊을 땐 그랬습니다. 사랑은 영원할 줄 알았고 부모는 늘 곁에 있을 줄 알았으며 나 자신은 늙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펼쳐지고 어느 계절이 가도 다시 돌아올 테고 사람도 시간도 기회도 다 다시 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60대, 70대가 되어 있더군요.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 든 걸까? 혹시 지금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땐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보다 일이 중요했고 건강보다는 목표가 먼저였고 마음속 외로움보다 사람들의 기대가 우선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나고 나니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늦게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 친구들, 형님들, 이웃분들과 마주 앉아 나눈 이야기 속엔 참 닮은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화려한 성공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그리워졌고 돈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더 귀해졌다는 말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60대 이후에야 깨닫게 된 인생의 진실 5가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지금도 여전히 삶이 무게에 눌려 계시다면 혹은 이 나이에 머리라는 생각에 무기력해져 있다면 잠시만 멈춰서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후회가 아니라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춰줄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진실.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만나야지. 조금만 더 지나면 여유가 생기겠지. 젊은 시절이 저는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보고 싶은 사람도 가고 싶은 곳도 늘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살았죠. 마치 시간이 끝없이 흐를 것처럼 내일도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나는 그대로일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의 나중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될 것을 요즘 너무 바빠서라며 미뤘던 친구는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시간 나면 모시고 여행 한번 가야지 했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붙잡는다고 멈춰주지 않는다는 걸요. 우리는 언제나 바쁘고 늘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내가 오늘 미룬 선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우리는 언제쯤 알게 될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릴 적 놀이터에서 제 손을 잡아 끌며 아빠 그네 태워줘 하고 조르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조금만 있다 가라고 말하며 벤치에 앉아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 딸아이는
더 이상 그네를 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도 이제는 제 손을 잡지 않습니다. 그때 그 짧은 10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은 뼈저리게 알지만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더군요. 시간은 언제나 앞으로만 흐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죠. 돈이 많다고 시간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뭔가를 계속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고 싶던 취미, 배우고 싶던 악기, 여행, 운동, 정리하고 싶은 관계들. 혹시 언젠가라는 단어 뒤로 숨어버린 건 없으신가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 속을 통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멈추는 순간 그동안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제게 묻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뭘 할 것인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다 보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되더군요. 살면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시간을 더 아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란 건 흘러간 다음에야 진짜 값어치를 알게 되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한다. 어릴 땐 아프면 쉬었고, 청년기엔 아파도 참았고, 장년기엔 아픈 줄도 모르고 버텼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이를 키워야 했고, 가정을 지켜야 했고, 직장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조금 쉬세요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늘 이렇게 되받았죠. 쉬고 싶은데 지금은 안 돼요. 이 일만 끝나면 그때 쉬죠. 건강검진은 다음 달로 미룰게요. 그렇게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던 계단에서 숨이 턱 막히고 밤마다 이유 모를 통증에 잠을 설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몸이 오래도록 보내온 신호를 그냥 넘기셨네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미안했거든요. 이토록 오랜 시간 내 몸을 무시해왔다는 사실이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모든 걸 내주고 정작 내 몸 하나는 챙기지 못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병원도 돈 없으면 못 간다. 약값도 비싸고 수술은 더 비싸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비싼 건 건강을 잃은 이후의 비용입니다. 약값보다 더 비싼 건 당신이 병상에 누운 동안 놓치게 될 일상이고, 병원비보다 더 아픈 건 자식이나 배우자의 눈에 비치는 당신의 고통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때 건강만 챙겼어도 라는 후회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제가 입원해 있던 병동에는 저보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저보다 더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얼굴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대부분 이유 없는 피곤함, 가벼운 두통, 소화불량,
가슴 두근거림 혹은 그냥 무기력함처럼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 정도는 다들 겪는 거겠지.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던데. 그냥 스트레스겠지. 하지만 그 사소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큰 병이 되더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아는 것이라는 말, 더 이상 당신에게도 해당되지 않길 바랍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누워있는 삶이 아니라 산책길에서 햇살을 받으며 걷는 삶. 약봉지를 끌어안는 삶이 아니라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에 먼저 인사합니다. 오늘은 괜찮니? 어디가 무리된 건 없었니? 그리고 잠들기 전엔 조용히 다짐합니다. 내일도 너를 위해 시간을 쓸게. 운동을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끼를 잘 챙겨 드시는 것, 물을 자주 마시는 것,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하루에 10분 하는 것. 그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건강을 그리고 당신의 시간을 오래오래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허리나 무릎이 아프시거나 두통이 있으시거나 몸이 묵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그냥 피곤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좀 쉬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명예도 기회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그 순간부터는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시간을 내주세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을 거르는 눈이 더 필요하다. 살면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거래처 사람들까지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의 대부분이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됐죠. 젊을 땐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의도적인지 그런 걸 구별하는 법도 몰랐고 어쩌면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겼죠. 그러다 큰 코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해엔 사업을 하다 믿었던 사람이 돈을 들고 잠적했고 또 어느 해엔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거래처, 친구, 심지어 친척에게도 배신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 원망했죠. 왜 나는 사람을 제대로 못 볼까? 왜 나는 자꾸만 사람에게 다치기만 할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구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는 걸요. 모두가 좋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 타인에게도 항상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다가갈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착한가 잘해주는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익이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순간에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시절, 회사에서 실수 하나로 큰 곤란을 겪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늘 다정하던 동료들은 하나둘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자기 일에 피해가 갈까봐, 괜히 괜한 오해를 살까봐 말없이 거리두기를 시작했죠.
하지만 그중 한 사람, 늘 조용히 일만 하던 후배는 아무 말 없이 제 책상 옆에 앉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말 많은 사람보다, 위로한다는 사람보다 진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누군지. 그 뒤로 저는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거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60이 넘고 나니 더는 사람 많은 게 부럽지 않더군요. 진짜 내 편 한 사람, 말 없이 옆에 있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쁜 사람은 당신의 돈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감, 당신의 명예, 그리고 당신의 시간과 마음까지 갉아먹습니다. 무조건 누구를 의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아플 때도 곁에 있을까?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정말 들어줄까?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더 따뜻하게 만들까? 아니면 지치게 할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몸보다도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게 변합니다. 무례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날카로워지고, 이기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점점 손익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는 좋은 사람을 찾는 눈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걸러낼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 당신을 자주 지치게 하거나 말은 많은데 행동은 없고 기운만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없이 당신의 안부를 묻고 큰일이 없을 때조차 꾸준히 연락해오는 그런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 후반에 진짜 보석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돈은 나를 위해 써야 한다. 젊었을 땐 돈을 버는 게 전부였습니다. 월급날이면 가족부터 챙겼고, 아이 학원비, 보험료, 부모님 생활비, 제 통장을 지나가는 돈엔 항상 나 말고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싫었던 건 아닙니다. 그게 책임이었고, 가장의 무게였고,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작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아내와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다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새 옷 입고 웃고 있는 사진, 처가에 선물 들고 찾아간 날의 사진,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 기념사진.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저는 늘 평범한 옷차림에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헌신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때 나를 너무 소홀히 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을 위해 써왔던 돈. 막상 내가 나이 들어 필요한 순간엔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쓰는데 익숙하지 않더군요. 어디 하나 아파 병원비가 나오면 이 돈이면 애들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죄책감이 먼저 들고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워하면서 내가 이런 걸 왜 먹지? 하고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쓸 대상에 나 자신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걸요. 내가 아껴서 참아서 견뎌서 모아놓은 그 돈이 지금 나의 하루를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이 나이의 여행은 무슨, 이제 와서 무슨 낙이 있겠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내가 쓰긴 뭐 하냐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니까, 지금이니까 더더욱 나를 위해 써야 한다고요. 아끼기만 하다.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뒀던 한약, 상자에 담겨있던 좋은 옷, 비닐도 뜯지 않은 건강식품 다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찻집에 가고 옷을 사더라도 내 몸에 잘 어울리는 걸 고르려 합니다. 돈은 가족을 위한 것에서 나를 위한 도구로 바뀌어야 할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혹시 아직도 자식에게 미안해서, 내 형편을 생각해서 조금 더 아끼고 참아야 한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참고 견뎌온 삶을 살아오셨고, 이제는 당신답게 살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돈은 허영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남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 돈으로 느꼈던 기쁨, 마음의 여유,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존중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습니다. 무조건 써라, 막 써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세요. 그게 책 한 권일 수도 있고, 손주와의 외식일 수도 있고, 산책길에 좋은 신발 한 켤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그게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미소 짓게 만든다면 그 돈은 참 잘 쓴 돈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할 때 온다. 예전엔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였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이 있었고, 일터에선 동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녀는 제 가정을 꾸리고, 배우자와도 말수가 줄어들고, 문득 하루 종일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조용한 집, 텅 빈 식탁,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게 외롭다 느껴지는 순간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찾아오곤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지. 나이 들면 다 그래. 적응해야지 어쩌겠어.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단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식사를 같이 해도, 대화는 하는데 대답은 오는데 정작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그게 진짜 외로움이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는 울컥함이 자꾸 밀려오던 시기였어요. 용기 내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 요즘 좀 그렇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걸로 그래. 네가 뭘 부족해서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분 전환이나 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저 넘긴 거구나. 그게 더 쓸쓸했습니다. 반대로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고 딱 한마디 해주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슨 조언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답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에 잠시 머물러줄 누군가를 원할 뿐입니다.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고 만남도 줄고 말수도 줄고 그러다 보면 혼잣말이 늘고 묵혀둔 감정도 늘고 하지만 꺼내놓을 때는 없고 그렇게 사람은
천천히 외로움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외로움은 참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의 목소리이고 당신이 여전히 연결을 바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낯선 사람과 인사를 나눠보세요. 동네 주민센터, 복지관, 성당, 교회, 어디든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손주에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 한 줄, 오래된 친구에게 꺼내는 안부 인사 한마디가 외로움을 녹이고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만이라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어줄 시간을 내보세요. 그게 외로움을 덜어내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걸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을 놓쳤고, 건강을 잃었고, 사람에게 다쳤고, 나를 위해 돈 한 번 쓰지 못했고, 외로움 앞에 말없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설계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에게 고맙다, 보고 싶다 말해보시고 맛있는 한 끼, 따뜻한 차 한 잔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진실된 삶을 응원합니다.